안녕하십니까. 취업코치 박세용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기소개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접수기간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 채용 준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직무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기소개서 쓰시면서 직무기술서를 보고 쓰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다룰 항목은 자원관리 능력 항목입니다. 그래서 2번 항목 두 번째예요. 경력 다 빼고도 이제 자원관리 능력인데, 일단 NCS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가지고 확인하고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항목 중에는 물론 직업기초 능력을 기준으로 쓰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평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목을 아주 친절하게 나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을 아주 친절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자원관리 능력을 쓰시기 전에 여기 해당 내용, 이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자원관리 능력의 정의를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시간, 자본, 재료, 시설 및 인적 자원 관리 등이니까 사실 명시되어 있는 거 말고도 다른 능력, 다른 자원도 필요해요. 이걸 쓰는데 이때 어떻게 했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계획, 실천, 할당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내용 볼게요. 이때 관리 능력을 보게 되면 실제로 뭐가 있느냐? 네 가지 능력이 NCS의 능력의 하위 영역들입니다. 물론 위에서 보게 되면 등이니까 그렇죠? 등이니까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해당하는 내용 중에 세부 요소가 실제 평가 항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할당, 그 다음에 확인 할당. 그러니까 이런 확인 할당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평가에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질문, 세부적인 질문 보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이 볼드 처리된 능력, 여기 중요한 항목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했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해서 성과를 냈니? 또는 업무 효율을 높였니? 1000바이트 써봐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자원관리 능력을 얘기했는데 질문해 보니까 갑자기 기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거 어디서 본 항목입니까? 문제계 능력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된 짬뽕 항목인데 이게 의도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자소서에 포함됐다. 자, 작성법 구체적인 내용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워드 파일을 이렇게 띄워놓고 똑같게 한번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분들은 영상을 두세 번 정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커다란 윤곽안에서는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소제목을 써주는데 자원 활용 및 제도 개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질문이 그거니까. 질문이 한정된 자원 관련된 제도 개선 했니라니까. 그렇죠? 이 내용들이 소제목에 들어가고 이 소제목의 제도 개선 내용에 또는 업무 효율의 성과나 결과의 내용이 들어가주면 소제목이 딱 만들어지겠죠. 소제목을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갈수록 소제목을 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작성법 소제목 밑에 작성하는 내용인데 결론부터 작성하자. 그죠? 결론부터. 스타 기법으로 쓰는데 스타 기법 쓰는데 물론 결론부터 작성하는데 어떤 결론입니까? 한정된 자원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 시츄에이션에 들어갑니다. 언제 무엇을 할 때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니? 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의 핵심인 그래서 여러분의 자원관리 능력이 어떻게 적용됐는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원관리에 대한 적용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행동 노력이 들어가겠죠. 어떤 자원관리 능력이냐, 물적이냐, 인적이냐, 예산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한 여러분의 내용들. 여기 노란색이 왜 했을까요? 근데 질문이 활용 능력에 관련된 내용의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 부분에 반드시 어떤 성과, 지표로 볼 때 과거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좋아졌느냐, 효율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졌느냐에 대한 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 줍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자, 시간, 자원의 종류를 선택해 보세요. 시간, 예산, 물적. 여러분의 경험을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끌어와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성과나 결과, 효율을 먼저 기술해내는 게 두 가지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ST가 들어가는 거죠. ST 상황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가 ST인데 소제목 전체적으로 150자에서 200자 정도를 넘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목과 ST를 볼 때 제가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의 분량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자 세부적으로 언제, 장소나 호점 혹은 시점을 써주랬죠. 어떤 과제를 할 때니, 주어진 과제는 뭐니. 그런데 이때 부딪힌 난관이나 또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 이유가 있었니?를 써줘야지만이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이 네 번째 내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노란색. 그래서 위에서 선택한 자원이나 제안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혹은 추진했는지, 또 혹은 어떻게 제안했는지. 근데 요 내용이 어떻게 40% 정도니까 전체 글에 200자 정도의 글이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포지션이 약사도 있으시고 연구원도 있으시고 또 행정직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무에 따라서 소재를 선택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도 개선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성과로 나와야 된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비교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또한 효율 향상 내용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높였다는 이야기가 써지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따라 써본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렇게 내용들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소제목, 인턴 과정에 취득한 자격증을 쓰셔도 되고요. 기사 자격증이 있을 수 있겠고, 효율적인 어떤 시간의 활용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이건 뭡니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죠. 인턴 과정에서 자격증을 그렇죠?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몇 시간 활용 능력.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글을 써준다고 가정해보면, 자 여기서 시간 활용 능력을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겠고, 그럼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겠죠. 인턴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취득했구나. 그럼 이 두 가지 능력, 역량, 시간 활용 능력, 그 다음에 결과물, 자격증 취득.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시간 관리 능력을 쓰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니까, 그러면 탁월한 시간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쓴다면 그렇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자원의 시간 관련된 내용을 끌어왔죠.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래서 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한다면 시간 관리 능력을 발휘하여 그렇죠? 자격증 취득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결론 형태로 이야기를 써주고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재 여기서 선택해서 쭈쭈쭉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결론 형태의 글이 써지는 거고, 상황 설명 써줘라 그랬죠. 상황 설명 언제? 시점 언제? 인턴 당시 시간 활용 잘해서, 인턴 당시 업무뿐 아니라 자격증에 도전하여 왜? 이렇게 써주면 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턴 하다 보니까 필요했다고 하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주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뭐가 중요하다? 여기 확인하고 뭐가 필요하다? 할당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노력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쓸 수 있던 시간이 몇 시간 했었느냐, 하루에 시간이면 하루 시간, 또 주말 시간,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휴일 시간 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얼마 정도의 또 필요한 시간이 필요했냐, 이런 것들을 잘 할당을 해서 적재를 활용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이게 얼마? 한 200자 정도의 글이 작성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을 하루에 몇 번 얼마 정도 시간을 활용했다, 평일 시간, 주말 시간은 10시간 이상 활용했다. 그래서 부족한 공부를 어떻게 채웠다. 휴일에는 또 예를 들면 지금처럼 5월 1일 노동절이잖아요. 5월 1일인데 노동절을 어떻게 활용했다와 같은 여러 가지 시간 활용법과 공부의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시간 관리 능력으로 결과적으로 몇 개월 동안의 노력을 통해 몇 개월 만에 인턴도 잘 끝냈고, 그렇죠?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 결과물에 대한 배운 점, 시간 관리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간 관리 능력을 내 직무에 잘 활용하겠다. 혹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원 선택이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확인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쭉 한번 시범적으로 서류 쓰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수차례 보시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평원의 2번 자원관리 능력의 자소서 영상을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을 모든 항목들을 다 차곡차곡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써서 여러분들의 서류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